소리를 끄고요. 무지하게 할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만 시작할 때 조금 그래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조금 머뭇거려야지. 좀 발동 시동이 걸리면 좀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은 자, 요거 슬라이드 제가 컨트롤하는 거 아니죠? 다음번 슬라이드 한번 주세요. 여기 오신 우선 제 소개. 저는 74년인가 75년 된 이민 갔습니다. 미국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공부 다 마치고 해서 미국 간지 이제 거의 49년, 50년 돼갑니다. 한국말 잘 못해요. 근데 세미나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외웠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만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따로 생각하게 되면 막 혀가 꼬일 때가 있거든요.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그러면 이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오신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자폐, ADHD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마음 걱정을 하셔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중점으로 풀어드릴게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똑같아요. 자, 모든 질병이라 그러면 뭡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거.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관절염 그런 것들 있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거. 그 원인과 우리가 걱정하는 ADHD라든지 자폐증이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뭔 소리 하는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풀어드리면은 말 된다 하실 거예요. 똑같은 컨셉트를 다 적용을 합니다.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유가 저는 미국에서 공부 다 마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의사 되려 그러다가 사건이 있어가지고 화학과 들어가가지고 화학 디파트먼트로 가가지고 항암제를 개발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겠다 하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엄청 열심히 노력하다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교수까지 됐는데 깨달음이 이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해 가지고 항암제 개발하는 건 멈추고 치매 예방 치료제를 말씀했지만 세계 최초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신앙간증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한 거 그거 들어보시면 되고 재미는 있지만 지금 여기는 그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자꾸 도와달라고 오니까 회사를 차려가지고 있는데 그분들 도와드리면서 다시 암을 공부하고 당뇨를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이 이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새로운 학술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게 틀릴 수가 있잖아요. 학술이 나오게 되면. 그래가지고 반대를 엄청 세졌어요. 어떻게 무너뜨려 보려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환자를 대하면 대할수록 그 학술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접촉시켰더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들이 있죠. 너무 늦게 오신 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신 분들은 전부 다 회복을 합니다. 애 어른 할 거 없이. 자, 그거를 풀어드릴 테니까 나는 어떻게, 우리 애는 어떻게 거기 접속되는지, 또 우리 부모님, 식구들 아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암, 당뇨, 심혈관 질환 엄청 많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사람들의 95% 이상이 전부 그런 질병인데 그거까지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듣고 깨우치셔가지고 식구들한테, 친구들한테 사용하세요. 자, 그거 가르쳐드릴게요. 깨달음이 딱 오면은 이게 뭐야? 여태까지 나 사기당하고 살았네 하는 느낌이 오실 수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도와드립니다. 자, 주머니 있는 거 좀 꺼내고
막 움직이게 되면은 소리 나잖아요. 자, 꺼내고 여기 나와 있는 차트가 뭐냐면은 지금 자폐증 환자 아이들이 늘어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92년도 난 아이들 중에서 토대를 했을 때 2000년대 검사를 했을 때 2000년대요. 1000명당 6.7명의 아이들이 자폐증이라고 판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에 봤더니 1000명당 27.6명이 자폐증이라는 판단을 받아요. 올라간 추세죠.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자, 이거는 ADHD, 정신산만한 아이들 있죠? 걔네들 올라가는 레이트예요. 위에는 남자, 밑에는 여자인데 올라가잖아요. 남자가 좀 빨리 올라가고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자폐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당 서가지고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 친구들의 자녀들도 이 문제 걸려 있는 거거든요. 왜?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걸 깨달음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일사천리로 풀려요. 자, 힘드시죠? 엄청 힘듭니다. 저도 아들이 넷이에요. 네 놈을 키웠는데, 아휴, 애들 키우는 거. 근데 또 조금 말썽 피우고 템플 텐줄 하면 막 고집 부리고 하면은, 그냥 얘를 그냥 어떻게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큰 소리 때려줄 수도 없고,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저 애들은 남자애들이라서 여자애들은 좀 순해요. 딱 달라붙고 예쁜데 남자애들은 첫날부터 새로운 가구를 사오잖아요. 그럼 어제 이상한 장난감 갖다가 찍어요. 팡팡 해가지고 아유 말도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압니다. 자, 이 원인을 알게 될게요. 사람들은 염증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염증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염증에는 원인이 있어요. 염증은 정상세포가 나빠진 세포, 예를 들어 암세포로 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좀 살려줘 하는 표시를 나타내는 게 염증이에요. 염증이 질병의 원인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 키우는 거랑 이 염증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생각하실 거예요. 왜 갑자기 염증 얘기를 왜 해? 근데 관련이 돼요. 엄청난 관련이 됩니다. 그거를 깨달으시면 그 다음에 이렇구나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염증이 일어나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 정상세포가 염증세포로 갔다가 암세포로 가는지 그걸 말씀드립니다. 자, 사람 몸에는 박테리아가 엄청 많아요. 박테리아가. 그걸 과학자는 둘로 나눕니다. 유산균, 부패균, 좋은 박테리아, 나쁜 박테리아, 유해균, 유익균 이렇게 둘로 나눠요. 과학자들이 검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유산균의 종류가 한 300 몇 개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500개 정도 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500개. 오케이. 근데 부패균의 종류는 유산균, 좋은 박테리아보다 나쁜 박테리아 종류가 한 4배 많습니다. 근데 이 박테리아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특히 어른들한테. 근데 이걸 다 모으면은 큰 자몽만큼 돼요. 이만큼 돼요. 이만큼만 박테리아가 우리 겉에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전부 우리 속에서 살아요. 그럼 벌써 이 사람이 유산균 얘기하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유산균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산균은 장사하는 사람들 허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에비던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저희도 유산균을 주지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한테 아무한테나 이거 유산균 먹어라 유산균 먹어라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따져보니까 오류가 너무 많거든. 한국 사람들 유산균 장사해가지고 돈 엄청 벌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텔레비에 나오고 이러는데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도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유산균이 있고 부패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태까지 유산균에 대해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부패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부패균이 뭡니까? 부패균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음식 먹는 거 있죠? 그거를 얘네는 먹고 살아요. 그러고 나서 자, 그러니까 환자들의 변은 냄새가 지독합니다. 엄청 지독해요. 근데 애기 똥은 냄새가 안 나요. 고소해요. 애들 키우셨잖아요. 애기도 갓 났을 때 고소해요. 환자들 똥은 냄새가 지독합니다. 왜? 부패균이 영양소를 먹는 거를 영양소를 뺏어 먹으면서 그거를 썩이기 때문에 썩은 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패균이. 유산균은 음식을 썩게 하지 않으니까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부패균이 음식만 썩이는 게 아니고 독을 뿜어요. 엔테로톡신이라고 독을 뿜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부패균이 가득 찼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끼니마다 5만 원씩짜리를 먹어도 최고급으로 먹어도 우리가 하는 거는 부패균을 키우고 먹다 남은 찌꺼기를 우리가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먹다 남은 찌꺼기만 흡수하면 좋은데 부패균을 만드는 독도 빨아들여요. 그러면 빨아들이는 영양소 독이 이제 핏줄을 타고 장에서부터 처음에 간으로 갑니다. 모든 피는 간으로 가요. 우선 간으로 가가지고 간이 독을 해독을 해요. 해독을 하면 그 나머지가 해독된 피가 영양소가 몸으로 퍼져가지고 우리 몸에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독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가 핍박을 받아요. 독이 때리니까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뭐냐? 우리가 추우면 옷 입기 전에 여름에는 이렇게 안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옷 입어요. 왜? 온도, 계절 차익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끼입는 거예요. 이 세포들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독이나 영양소나 어떻게 몸을 흘러갑니까? 핏줄을 타고 흘러다녀요. 그죠? 핏줄을 타고 흘러다니면은 자, 근데 핏줄이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세포로 만들어져 있어요. 독이 핏줄 세포를 만들어낸 혈관을 타고 몸으로 퍼져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어디를 때려요? 혈관 세포를 때려요. 그죠? 그럼 혈관 세포에 염증이 일어나요. 두꺼워집니다. 이게 두꺼워지게 되면은 신축성이 떨어지고 또 두꺼워지면서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죠?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혈압 문제 딱 하나예요. 이 독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럼 나이 들죠. 근데 활성산소 그런 것도 안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 다 문제 답을 드릴게요. 근데 이 독 때문에 그래요. 부패균이 쏘는 독. 이게 원인입니다. 자, 혈관통 하는데 자, 한국에서 제일 잘 만드는 차가 뭐죠? 제네시스라고 해요. 제네시스란 만 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완벽한 차가 없어요. 다 결점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볼 때. 완벽한 차가 없어요. 왜? 엄청난 많은 숫자의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장기가 있고 강한 혈관이 있는가 하면 약한 장기가 있고 약한 혈관이 있어요. 좋은 예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염색약을 바를 때 혹시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제일 연한 부분에 살에 바르잖아요. 근데 큰 그림 보면 이살까지는 똑같습니다. 껍질은. 근데 약한 데가 있고 강한 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는 혈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은 혈관이 가는데 신경줄도 같이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자,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이 정보가 깔려 있어야지 제가 설명이 돼. 아, 그렇구나. 이해가 돼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염증이 어디부터 일어나느냐? 혈관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약한 곳에는 혈관부터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장에서부터 간으로 가는 혈관은 튼튼합니다. 왜?
모든 독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간에서 나와가지고 폐로, 그러니까 심장에 가가지고 폐로 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하는 다른 혈관들 있죠. 그거는 강약이 다 달라요. 사람들은 환경 오염 때문에 요즘 사람들 많이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속에서부터 이게 독이 우리 세포를 치기 때문에 혈관 염증이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그러니까 중계에서 쏘아 올리는 저기 뭐죠, 저기 미세먼지 그런 게 노출돼도 과잉 반응을 하는 거지.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왜? 이 독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오던 거니까.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전부 혈관 염증이 심한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딴 사람 돌아간 거 아닙니다. 코로나19 있죠? 혈관 염증 바이러스예요. 딴 바이러스 아니에요. 근데 혈관 염증이 있으니까 폐에는 또 혈관이 엄청 얇거든요. 거기 염증이 일어가지고 잘 작용 못 하는데 코로나까지 들어 갑자기 두꺼워지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 숨 못 쉬고 죽은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근데 염증 없는 사람들은 조금 기침 좀 불편해 하고 끝나. 아무 문제 없이. 그 차이거든요. 혈관 염증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게 무엇이 일으키느냐? 이게서는 부패균입니다. 부패균은 독이에요. 그래서 부패균 독 때문에 암 환자가 되는 거고, 당뇨병 환자가 되는 거고, 유방암이 되는 거고, 난소암이 되는 거고, 전립선암이 되는 거고, 장암이 되는 거고, 장염이 되는 거고, 전부 이렇게 가요. 제가 이 요거를 무너뜨리려고 엄청 뒤졌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 말이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이제 위가 쓰려. 병원에 가면 위험이 있네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 의사는 위험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만 줍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약들의 부작용이 있어요. 좀 먹다 보면은 간에 부담이 돼. 그럼 간 기능까지 떨어져. 그럼 해독장애 그걸 못해.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더 많은 독이 몸에 퍼져요. 그럼 몸의 염증은 더 심해져. 그러다 보면은 부작용 때문에 간이 아파. 그럼 병원에 가. 그러면 간이 좋지 않네요. 수치가 올라가면서 뭐 문제 있네. 약을 또 줘. 그럼 그걸 또 먹어. 그러면 콩팥이 망가져. 그래가지고 한번 잘못 걸리면은 약의 종류만 늘고 숫자만 늘어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 그렇고 교회 어른들 그렇고 근처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 자, 근데 우리는 병원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픈 것도 병원에 의지를 해요. 병원에 가지고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러나? 뭐라 그래? 약 먹으라. 약을 먹어요. 근데 우리는 의사가 주는 약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좋은 거였겠지 생각을 하고 따져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약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제약회사가 만들어요. 그죠? 근데 제약회사는 먹고 낫는 약은 절대로 안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약 걸리면은 의사가 뭐라 그래요? 평생 고지혈증 드셔야 됩니다. 끊으면 죽어요. 끊으면 죽어. 왜? 이게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경색이 와서 풍액을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막 겁을 줘요. 그럼 그냥 먹어요. 고혈압약 먹기 시작하면 끝까지 먹어야지 됩니다. 안 먹으면 크게 죽어요. 심장마비로. 근데 고혈압약의 첫 번째 가장 큰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심장마비 급사예요. 근데 우리 생각 없이 살아요. 그건 아니에요.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 고혈압이라는 원인도 이 독이 혈관을 때려가지고 염증이 일어나가지고 작용을 못하니까 혈압이 올라가서 그러는 거고, 이게 작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부작용이 있으니까 콜레스테롤이 와서 갖다 붙는 거고, 그래서 막히는 거고 똑같아요. 염증이에요. 뭐가? 부패균이 쏘는 독이. 그럼 잠깐 퍼즐을 하고 그러면 유산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 얘기를 하니까 유산균은 하는 작용 딱 하나예요. 활발하게 엄청 많아져가지고 장을 가득 채우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영양소가 부패균에 의해서 뺏기지 않도록 환경 조절만 해줘요. 그게 유산균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도 않아요. 근데 유산균은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자체 항생제를 만들어내요. 유산균이. 이게 하게 되면은 다른 그러니까 유산균을 활성화시키고 거의 모든 부패균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나갑니다. 이게 유산균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이제 식이섬유 많이 먹잖아요. 전부 반찬 문화가 야채니까 유산균은 그런 식이섬유를 먹고 살아요. 괜히 이상하게 돈 많다고 누가 소식 다 잘못 듣고 마케트 가가지고 유산균이 먹이라고 하는 프리바이오틱 해가지고 거죠. 사서 드시지 마세요. 돈 낭비고 완전 여러분들 충분히 드시고 계세요. 김치 있죠, 나물 있죠, 전부 야채 아니에요. 그 전체가 프리바이오틱이에요. 근데 그거 있는데 뭐하러 돈을 또 써?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야채 지금식으로 드시면 돼요. 그래서 돈 낭비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어쨌든 그래서 유산균 박테리오신을 만들어냄으로써 다른 유산균을 활성화시키고 부패균을 억제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야채 많이 먹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속이 유산균을 가득 채워집니다.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좀 나쁜 거 먹어도 유산균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게 유산균이에요. 더 이상 안 합니다. 근데 유산균 장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5가지, 어떤 게 10가지 유산균 종류를 집어넣어요. 근데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500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10가지만 집어넣어가지고 나머지 490가지는 뭐 어떡할 건데?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먹잖아요. 먹는 그 유산균이 전부 다 우리 장 속에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리고 유산균 먹을 때 어떤 거는 포장지에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팔잖아요. 그럼 털어 먹어요. 이렇게 타 먹고 그거는 백해무익입니다. 아니 백해무익 아니지. 돈 낭비예요. 해롭지 않으니까 돈 낭비예요. 왜? 그 유산균은 우리 음식이랑 같이 먹잖아요. 먹게 되면 위액이 쇠까지 녹이거든요. 거의 다 죽여버려요. 돈 낭비죠. 먹으려면 캡슐 요만한 거 있죠. 그거 공복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1시간 정도 후에 아침 식사하시면 돼요. 그때 새벽에 물이랑 같이 먹으면 양이 너무 조그마기 때문에 위가 음식을 간주를 안 해가지고 금방 알아서 내보내요. 그래서 음식이라는 절대 먹는 거 아닙니다. 저녁 때 먹는 것도 아니고요. 식후도 아니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거예요. 근데 10가지를 했는데 490까지는 어떻게 채울 건데? 황당해지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답을 또 드릴게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한국 사람 식단이 건강하다 생각하세요? 미국 사람 식단이 건강하다 생각하세요? 한국 사람이죠. 근데 오답이에요. 미국 사람 식단이 훨씬 건강해요. 이게 뭐야? 한국 사람들은 50이 넘고 60대 들어가면은 2-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5-6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가 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날씬해야지 건강하다 착각을 하고 살아. 환자들이 오잖아요. 제 눈엔 모든 환자들이 영양실조 환자가 제일 많아요. 강남에 살건 강북에 살건 뭐 서초에 살건 상관없어. 전부 다 영양실조 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아파요. 그것까지 풀어드릴게요. 미국 사람들 등치가 큽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흔하지 않아요. 우리는 눈이 꽉 띄어가지고 각인돼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미국 사람은 대체적으로 등치가 커요. 큰 이유는 혈통이 그래서 그래요.
동구 유럽 필요를 받고 유러피안 필요를 받고 그쪽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 뼈도 큽니다. 이렇게 커요. 한국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들 분명히 무게 많이 나고 오버웨이트는 인정을 해요. 근데 영양실조는 많지 않아요. 많이 먹는 거지. 한국 사람들 날씬해 보여. 근데 영양실조 환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먹는 걸 보면 한국 사람들 정말로 잘 먹어. 영양가 높은 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유럽 사람들보다 너무 잘 먹고 잘 먹는 것 같은데 영양실조 환자가 왜 많을까? 그거 풀어드리면서 이제 답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자녀 문제 있죠? 그거까지 이제 설명이 딱 맞춰 들어가요. 자, 미국 사람들은 야채를 생으로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영양실조가 될 수밖에 없이 만들어서 먹어요. 어떻게 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밥 문화입니다. 그죠? 반찬 문화예요. 그럼 시장에서 좋은 야채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에 싹 데쳐요. 그리고 꽉 짜요. 그리고 거기다가 맛있게 양념해가지고 다 먹어요. 그죠? 근데 좋은 거 사가지고 뜨거운 물에 딱 데쳐가지고 꽉 짤 때 우리 세포가 정말로 매일같이 필요한 수용성 비타민 B군과 미네랄과 마이크로 누트리언트 영양성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껍데기만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 이틀 그렇게 먹으면 괜찮은데 몇십 년을 먹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먹었어. 우리 애들도 그렇게 먹여. 근데 애들은 또 야채를 또 먹지를 않아. 또 가구 내거 먹지. 치킨, 뭐 바베큐 그런 거 좋아하지. 그런 거 안 먹어. 그렇게 영양실조 걸려 있어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 환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암에 걸리면은 암 수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NK 세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암세포 잡아먹는 면역세포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치가 높으니 낮으니 한데 어떤 사람은 수치가 높은데도 암에 안 다스려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포가 매일매일 살려면은 비타민 B군이 매일같이 골고루 들어와야 돼. 쌓여야지 돼요. 이런 거예요. 전쟁에 가는데 탄알이 하루를 살려면 100발이 필요해. 근데 20발밖에 없어. 그러면 싸울 때 다다다다 쏴야 되는데 빵 하루 종일 쏴야 돼요. 그러면 숫자는 높은데 암세포와 싸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못 잡아먹기 때문에 힘이 없어 기력이 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암을 다스리지 못하고 한국 사람 수도 암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가 염증이 일어나는 혈관 염증이 일어났는데 회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복하려면 100이라는 이게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아무리 잘해봤자 20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고쳐요? 그냥 그 다음 날까지 안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염증이 많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 당뇨병이 왜 올라가는데 이 독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영양실조 걸리는 음식을 그렇게 먹어야 되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 한 번 들어본 적 없죠? 저 이 강의 대학교에서도 하고 대학원에서도 하고 의사들 앞에서 다 해요. 근데 자기네 먹고 사는 관련돼 있기 때문에 듣고 싹 잊어버리지. 원인 이겁니다. 우리가 음식 제대로 먹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마켓에 딱 가요. 마켓 딱 들어가면 뭐가 보이죠? 과자가 제일 먼저 보여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중에 하나가 이제 크라운 이게 짱구. 그거 맛있어요. 가끔씩 먹어요. 근데 나머지는 안 먹어요. 자, 네. 종류 엄청 많잖아요. 매해 새로운 이름으로 그냥 맛도 달라가면서 엄청 많이 나와. 우리 애들이 딱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집는 게 뭐죠? 과자예요. 네, 과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들어요. 전부 다. 가구 내지 거의 다 밀가루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 생각하면 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밀가루입니다.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동창 모임에 갑니다. 어느 하루 갔는데 왼쪽에 여자친구가 오른쪽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막 얘기를 해요. 식당에 앉아가지고
근데 한 친구가 그래요. 야, 내가 텃밭을 키우는데 내가 이거 뒤집어 파야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딴 친구 다 먹으면서 왜? 우리도 텃밭 하는데 왜? 아유, 송충이가 나오는데 심어놓는 거 갉아먹는데 이놈들은 그냥 보지도 못한 놈이 나와가지고 집어먹는데 농약을 갖다 뿌려도 안 죽어. 그래가지고 내가 싸우다 안 돼가지고 뒤집어 풀리지 안 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딴 친구 우리도 텃밭을 하는데 거기다가 미국산 밀가루 뿌려봐 싹 죽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저는 가운데 듣는 거예요. 뭐? 에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말이 안 돼요. 밀가루 뿌려봐. 미국산 밀가루. 알았어 해볼게. 다음 모임에 갔어요. 야, 밀가루 뿌릴 땐 되지 했더니 그래요. 싹 죽어. 나타나지도 않아. 뭘까요? 거기다 독을 타서? 아니, 방부제예요. 방부제 타서 그래요. 방부제가 살균 작용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방부제가 뭐 할 때 넣습니까? 음식 썩지 말라고 넣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밀가루 엄청 집어넣어요. 또 이런 밀가루, 미국산 밀가루 어떻게 와요? 배 타고 오죠. 근데 미국산 밀가루만이 아니에요. 호주산 밀가루, 캐나다산 밀가루, 요즘에는 중국산 밀가루도 들어와요. 배 타고 와요. 얼마나 배 뛰어 있는지도 몰라. 그거 썩지 않게 하려면, 벌레 안 끼리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방부제가 들어가야지 돼요. 근데 가공된 음식을 만들어요. 빵도 만들고 과자 만들잖아요. 그럼 가공됐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방부제 더 집어넣어. 그걸 우리가 먹어요. 방부제 하는 게 뭡니까? 음식 썩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음식을 썩게 합니까? 여기는 부패균이 그걸 썩게 해요. 똑같은 부패균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서 가만히 있어봐. 애기는 똥은 냄새가 안 났어. 유산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른 아픈 사람은 똥 냄새가 엄청 지독해. 부패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방부제 넣은 거 먹으면 부패균 죽일 테네? 그럼 정리가 됐겠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유산균도 박테리아고 부패균도 박테리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부제는 많이 먹게 되면 유산균도 죽이고 부패균도 죽여요. 그러면서 우리 장 속에 평준화를 일으킵니다. 평준화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뭘 해도 한 20, 25% 정도만 유산균이고 나머지 75, 80%는 뭐예요? 부패균이에요. 거기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그럼 이 음식이 어떻게 갈까요? 부패균 키우고 나머지 찌꺼기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패균이 음식만 썩이나? 독을 뿜잖아요. 독이 장 타고 들어와가지고 간에 부담 주고 해독 안 된 놈들이 몸에 퍼지면서 염증 일으키고 그 염증들이 우리 몸에 문제가 돼요. 아까 뭐라 그랬죠? 핏줄과 신경줄은 같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혈관을 핍박죽 하던 이 독이 혈관 타고 몸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같이. 그러면 가장 가깝게 만난 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경줄이에요. 그럼 신경줄을 칩니다. 신경줄도 세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염증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정보가 쫙쫙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렇게 가요. 염증이 있으니까 통과가 빨빨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과학은 1 더하기 1은 2예요.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과학이라는 게. 의학도 마찬가지고 생물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런 거예요. 저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방부제를 먹게 되면 평준화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럼 사람들이 부패균 하면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솔직히 실감이 안 나요. 박테리아 본 적이 있나? 없어요. 근데 회충은 봤죠? 여기 있는 거를 부패균 얘기하지 말고 회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회충. 내가 비싸고 좋은 거 먹는데 우리 애들 먹이는데 회충 키우고 양식하고 얘네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우리가 영양소로 먹는다고 상상을 해봐요. 부패균이라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부패기는 거기에다가 독까지 뿜어. 회충은 독은 안 뿜는데 그걸 우리가 찌꺼기랑 독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게 몸으로 퍼지면서 장기를 때리니까 이제 염증이 일어나고 그게 도져지면서 이제 우리 신체적으로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약 처방받고 우리가 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병의 원인이 뭐예요? 방부제예요. 왜? 우리 이렇게 먹은 게 언제부터 먹었어요? 우리 기억에 방부제 있는 거 불량식품 먹은 게 어렸을 때부터잖아요. 지금 50, 60 된 사람들, 70 된 사람들은 저희 불량식품이 하도 귀해가지고 라면 땅이라는 게 있었어요. 라면 볶아가지고 한 거 라면 땅. 기억나세요? 라면 땅. 그 다음에 불량식품은 건빵이야. 그 다음에 삼립호빵. 그 끝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뭐 컸잖아요. 자, 부패균 그러니까 방부제 끊지 않으면은 방부제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 노력해도 이거를 유산균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부패균만 키우고 얘가 쓰는 독을 우리가 흡입을 해가지고 하면서 혈관 때리고 염증이 일어나고 혈관 염증이 일어나면서 옆에 있는 신경줄 때리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프고 하면서 일어나는 게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인의 거듭 모든 질병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을 해요. 암, 당뇨, 혈관질환, 관절염 모두가 혈관 염증 질환인데 원인은 어디요? 방부제가 시작이에요. 방부제만 없애고 밀가루 음식 있죠? 외국산 밀가루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 파리바게트 뭐 그런 데 파는 거 있죠. 전부 다.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 얘기하면 막 얼굴이 막 서운해져. 난 빵순인데 이래요. 근데 전부 그런 걸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나만 먹으면 괜찮아. 애들까지 주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방부를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부패균이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독이 우리 몸에 퍼지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요것만 다스리잖아요. 방부제 있는 거 빼놓고 밀가루 있는 거 이게 밀가루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밀가루 음식 해주실 때는 방앗간 가가지고 빠다가 통밀가루 빠다가 해줬어요. 그거를 수제비도 만들어 먹고 칼국수도 해 먹고 해 먹는데 요거 한 다음에 남은 것들이 꽉 묶어놔도 한 달만 돼도 여름 되면은 벌레가 끓였어요. 요즘 밀가루는 뚜껑 열어놓고 3년이 지나도 벌레 안 끓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밀가루 해가지고 집에서 수제비 칼국수 만들어 드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 밀가루 먹으면은 뭐 크론 병도 걸리고 그런다고 하는데 크론 병도 그거 아니에요. 글루탄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밀가루 글루탄 몸에 나쁘다 염증이 이런 거 같은데 글루탄 원래는 그런 물질이 아니었어요. 근데 방부제 먹고 이러면서 이 독 때문에 이 장세포가 핍박을 너무 받아가지고 글루탄 때문에 오버 리액션 하는 거예요. 그냥 과잉 반응이에요. 이게 정리되면은 글루탄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크론 디지즈 자체 뭐 이로티버 바울 디지즈 그러니까는 장누수 일어나가지고 질병이 있죠.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방부제 이것 때문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 독이 몸에 들어오면서 세포로 치구지 들어오니까 그거 얻어맞아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건데 이게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자, 똑같은 게 계속합니다. 왜? 이게 입력이 돼야지 여러분의 질병이 다스릴 수 있는 기본이 쌓여지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환자들이 와요. 아픈 아이 부모님 애들 데리고 와요.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식단 보여주세요 합니다. 식단 가르쳐 주세요. 식단은 아플 수밖에 없는 식단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랑 애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 가구내 음식에다가 뭐 이런 거. 그러면 애들 좋아하는 거 뭐예요? 핫떡, 피자
피자, 마카로니, 치즈, 케이크 좋아하고요. 가끔 치킨 먹고요. 하면 야채 안 먹어요? 아, 우리 애들 야채 싫어해요. 아, 이래요. 그러면 부모님 당신 먹어요? 아, 조금 먹어요. 아, 저희 친구 원래 야채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애는 아파. 부모님 안 아픈데. 그러면 부모님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똑같은 거 먹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죠. 음식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렇다. 그러면 아니, 우리도 똑같은 거 먹었는데 우리는 괜찮은데 애들은 왜 아파요?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 영어로는 epigenetics라는 말이 있고 한국말로는 후생 면역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후생 면역학. 그게 뭐냐면은 환경이 우리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환경이 우리의 유전자 조작한다. 유전자 자체 DNA는 안 변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얘네가 그 크로모솜이 세포 안에 있잖아요. 23개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근데 거기서 세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효소를 만듭니다. 그 슬라이드 한 주실래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림 있는 거 있어요. 크게 여러 가지 그림 있는 거. 요거 하나 더 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세포 안에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거 있죠? 세포 안에서 그게 효소들이에요. 단백질 덩어리들이. 요 점들 있죠? 전부 다 단백질들이에요. 저것들이 엔자임이에요. 저게 효소예요. 세포 안에 수천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움직여서 계속 움직여요. 순식간에 팍팍팍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핍박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독이 들어와요. 여기 쏘는 독이 세포를 때려요. 그러면 세포가 보호하기 위해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염증이 일어나면서 이 동그래지면 찌그러져요. 세포가 얻어맞으니까. 그럼 이걸 피기 위해서 요 효소 세포 안에서 움직인 효소들의 패턴이 바뀌어요. 이렇게 착착 하던 게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줍니다. 매일같이 독이 들어가면 여기 찍으면 이거 하고 여기 찍으면 이거 하면서 이 패턴이 바뀌어요. 근데 이 패턴 바뀌는 거 있죠? 그 정보가 우리 세포에 입력이 돼요. 어디까지 입력이 되느냐? 정자와 난소에까지 입력이 돼요. 그래서 그게 애들한테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는 아프죠? 누구 잘못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런 거 먹고 했기 때문에 이 부패균이 내 세포를 때렸단 말이에요. 염증이 일어나니까 우리 몸에 세포가 살아남으려고 저 지경이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 정보가 입력된 게 우리 애들한테 간 거예요. 자, 우리가 나무 벽돌 쌓기 놀이를 합니다. 놀이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낮으면은 무너지질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정도 되면 무너져요. 자, 저거 일어날 때마다 우리 세포에는 변질됨이 벽돌 쌓는 놀이 하듯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엄마 거 이만큼 쌓였어. 아빠 거 이만큼 쌓였어. 결혼을 해요. 그러면 애기들은 엄마 더하기 아빠 해가지고 이만큼에 시작을 해요. 그죠? 근데 먹고 사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몸이 계속 나빠져요. 이렇게 올라가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면 벽돌이 무너지잖아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애들은 무너진 거예요. 근데 부모는 괜찮아. 나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암 환자가 왔어요. 부모가 왔는데 엄마 아빠가 왔는데 한국 사람이었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한국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밖에 말 못해. 학교 선생님이에요. 둘이. 딸이 암에 걸렸대요. 사진을 봤는데 보여달라는데 엄청 예쁘게 생겼어. 꼭 지금 블랙핑크 있죠? 아시죠? 제니 있죠? 엄청 예쁘잖아. 제니보다 더 예쁘게 생겼어. 이야, 근데 암이에요. 림프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식단 보여주세요. 식단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거는 마카로니, 치즈, 햄버거, 핫도그, 피자 전부 이런 거야. 야채 안 줘요? 우리는 야채를 싫어해요. 식단 바꿔야 됩니다. 야채 먹어야지 됩니다. 설명해 줬어. 지금 말씀드린 거요. 우리 애가 야채 싫어하는데 우리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애가 먹고 싶어하는 거 다 먹어야 돼요. 항암 치료하니까. 근데 사이클을 하나만 하면 끝난다고 했는데 하나에서 안 끝난 거예요. 2번 했는데도 안 끝나.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도움 받으려고. 식단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애 싫어한다는데 안 먹는데 의사는 아무나 먹이라는데 왜 싫어하는 걸 먹여야 됩니까? 막 저한테 화를 내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렇네. 근데 한 6개월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살려달라고.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애가 6 사이클을 했는데 참 하나만 하면 된다 하다가 사이클 6차 항암까지 한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2주밖에 못 산대요. 살려주세요. 가만히 놔둬도 얘는 5년 살아야 몸은 아파도. 근데 8개월, 9개월 만에 다 죽어가지고 온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식단 똑같이 얘기해서 바꾸라고. 우리 애가 그거 안 먹는데요. 해보세요. 그게 아닌데. 그럼 질문이 이거예요. 왜 식단 자꾸 따집니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먹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애는 왜 그래요? 똑같은 이유예요. 결국은 내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반짝 좋아졌어요. 일주일 후에 왔어요. 부모님 식당 와가지고 야채를 줬더니 우리 애가 먹네요. 근데 맛있게 먹어요. 근데 2주가 되니까 애가 죽었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소문 들어보니까 오빠가 있었어. 오빠도 똑같은 질병으로 죽었어요. 애가 둘이 죽고 나니까 엄마 아빠가 그때야 식단을 바꿔가지고 소문이 들려요. 그때 들은 대로 야채 먹고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 소위급 외양간 우측이 아닙니까? 근데 원인이 뭐예요? 똑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예요. 방부제 있는 거 먹어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독이 맞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림프 쪽으로 나쁜 거였어. 그냥 거기 염증이 일어나고 툭 터져가지고 감당 못해가지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이 죽겠댔대. 30 몇 살이야. 왜요? 피똥을 싼대요. 에? 피똥을 싸요? 왜요? 피똥을 싸는데 얼마 됐습니까? 한 7년 됐대요.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또 그래서 식단을 물어봤어요. 똑같이. 그랬더니 몸만 조금 움직이시면은 밖에 나가 친구들이랑 치맥 같은 거 있죠. 그걸 그렇게 좋아해. 야채는 안 먹고. 그 다음에 아프면 병원에서 약 주고 집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만들어준 반찬을 먹고 살아. 아프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회복하면 또 밖에 나면 친구들 이상한 거 먹어. 친구들 이상한 거 먹으면 그 다음날 피똥 싸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걸 이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병원만 돈 버는 거죠. 근데 더 못 찾겠으니까 엄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똑같은 질문. 식단 주세요. 당연히 야채 안 먹죠. 좋아하는 거 뭐냐? 햄버거, 피자, 핫도그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친구들도 30몇 살 술도 마시고 거기다가 이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 있죠? 자폐 증상도 있고 있는 거죠? 원인이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우리한테 물려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이게 김 박사라는 사람이 앞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이면은 내가 뭐 했지? 나는 좀 먹은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은 뭐 했지? 질문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 돼요. 왜? 자, 이제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가지고 회복 단계 들어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나는 안 아파. 근데 우리 애는 아파. 그럼 너 야채 먹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해가지고 애가 들을까요? 안 들어요. 같이 해야지. 부모님은 같이 동참해가지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은 회복을 해요. 거짓말같이 회복이 돼요. 아까 신경좀 말씀드렸죠. 틱, 이게 뭡니까?
신경이 스트레스 받고 뭐가 안 돼가지고 미스파이어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염증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애들 식단 보세요. 어떨까? 염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 잘못된 건가? 10년, 20년 잘못된 거 그거 부모님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고 컸잖아. 아이들은 부모가 안 먹는 음식은 안 먹어요. 먹는 음식 먹지. 근데 또 불량식품 맛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밖에 나가면 부모는 먹지 말라고 해도 애들 또 먹어. 맛있으니까. 그래도 집에서라도 잡아주면 혜택이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같이 동참을 해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약 먹고 낫는 게 아니에요. 자, ADHD 환자들이 와요. 애기들 데리고 옵니다. 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상담을 해요. 지켜봅니다. 그러면 구석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 해요. 근데 보면 어떤 애는 30분 1시간을 해요. 하잖아요. 그게 ADHD 아니에요. 진짜 truly AD는 7분 이상을 못 앉아 있어요. 컴퓨터 게임 못 해요. 30분 못 해요. 걔네들은 못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컴퓨터 게임 하잖아요. 1시간 2시간도 하잖아. ADHD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신경에 염증이 있고 염증이 있으니까 자, 또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뚱뚱한 쥐와 날씬한 쥐를 놓고 뚱뚱한 쥐에 있는 이 것을 그러니까 장에 있는 것들 있죠. 장 내용을 뚱뚱한 쥐 꺼내서 날씬한 데 두고 날씬한 쥐에 그거를 이제 뚱뚱한 쥐에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날씬한 쥐가 뚱뚱해지고요. 뚱뚱한 쥐가 날씬해져요. 난폭한 쥐의 것을 꺼내가지고 온순한 쥐에다가 바꿔놓잖아요. 그럼 온순한 쥐가 사나워지고 사나운 쥐가 온순해져요. 우리가 바꿔치기인 거는 뭘 바꿔치기했어요? 장에 있는 이 패턴을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때 며칠 전에 논문을 봤어. 치매 환자들 있죠. 치매 환자 장에 있는 내용물을 쥐에다 줬어. 그랬더니 쥐에게 기억력, 감퇴와 배움 능력 떨어진 거 있죠. 치매 증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의 장 내용, 사람입니다. 그걸 쥐에다 줬어요.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장에 있는 신경이 보통 우리가 따지면 이제 영어를 하니까 한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만, 1000만, 1억, 10억, 맞죠? 100만, 1000만, 1억, 10억. 그러니까 약 10억에서 40억, 어떤 사람들 50억 숫자 되는 신경세포가 우리 장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장에 있는 신경세포는 뇌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에 있는 세포가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합니다. 행동하고 뭐 계산하고 하는 건 머리가 해주지만 살아나면서 반응하는 거죠. 그거는 신경세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독이 들어오면서 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에 있는 이 엄청 많은 숫자의 신경세포가 핍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염증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쭉쭉 전부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가다가 이렇게 막히고 이래요. 그러면은 문제가 돼요. 어떤 식이냐? 자, 좀 실제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애가 학교 갔더니 문제가 많대. 왜? 화를 많이 내고 짜증 내가지고 선생님한테 약 먹으라고 지적까지 받아서 화나잖아요. 그죠? 근데 A 입장은 이거예요. 같은 친구들 노는데 친구들은 이거 이렇게 있는 걸 갖다 잡어. 나도 잡고 싶어. 근데 가는데 꼬였어. 장에서 꼬이니까 느려. 나 이거 하고 싶으면 안 돼. 나도 달리면서 막 공을 차고 싶은데 가다가 휘어. 왜? 이게 꼬여가지고.
여러분들 배 아픈 적 있죠? 잘못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속이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할 수 있어요? 공부도 못 해갖고 놀러도 못 가고 그냥 이러잖아요. 막 비비 꼬이잖아. 근데 우리는 건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팍 느끼는데 애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게 안 돼서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나도 이거 잡고 싶은데 내 친구 다짐나는 못 잡아. 맨날 떨어져. 뭔가 안 돼. 화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 분노 폭발해야죠. 화나죠. 어른도 화났는데 애들이 왜 화가 안 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집어던지고 애들 못 자게 팍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너무 간단해요. 원인이 어디예요? 방부제 이것 노출된 게 물려받은 게 있어가지고 유전자 그 병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세포들이 제대로 활동 못 하는데 그게 여기서 꼬이니까 그래서 그래요. 진짜로.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막 할 거 해야 되고 안 할 거 안 해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되는 게 뭐죠? 방부제 있는 거 빼가지고 애들 여기부터 정리를 해줘야지. 그게 가장 넘버 원. 넘버 투, 이게 유산균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선한 야채로 되어 있는 걸 먹여야 돼요. 가공된 거 말고, 영양소 없는 거 말고 영양소 있게 먹여야 돼, 아이들한테. 근데 먹기 엄청 힘들어. 어른들도 먹기 힘든데 애들은 엄청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부모가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변해야 돼요. 같이 하기 전에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힘들어도 나도 먹기 힘들어. 근데 야 우리 이렇게 맛있게 먹자 해가지고 먹어야 돼요. 신선한 야채 쪽으로. 자, 한국 사람들 제일 잘 먹는 야채가 뭐죠? 상치, 고추, 그 다음에 뭐 깻잎 이거예요. 거의 여기서 끝나요. 근데 야채 중에서 영양가 제일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상추예요. 모양은 이렇게 한데. 그 다음에 고추 영양가 높아. 근데 고추를 영양가로 먹습니까? 매운맛으로 먹지. 그것도 모자라지. 거기 캡사이신 케미칼까지 타서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인데. 그래서 거기서 고추에서 주는 영양 섭취도 별로 우리가 기대를 못해요. 그러면 깻잎, 애들 깻잎 절대 안 먹어요. 그죠? 근데 깻잎 먹는 사람은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향이라는 게. 근데 깻잎 자체가 영양소 많지가 않아요. 그 향 그것 때문에 먹는 거지. 죄송하지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한국 사람이 영양가 좀 그럼 나머지 전부 뜨거운 물에 데쳤다 먹어. 자, 여러분들에게 자, 시금치 생으로 드세요 하면 무슨 생각 드나요? 시금치 어떻게 생으로 먹어요? 이러잖아요. 시금치 생으로 맛있습니다. 미국 사람 시금치 생으로 엄청 먹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세뇌교육이 잘못돼 있어. 왜?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는 밭에서 똥 뿌려가면서 시금치 키웠어요. 그래서 엄청 지저분해가지고 잘못 먹으면 기생충이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모든 음식은 익혀서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해서 그 문화가 아직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시금치 생으로 먹어요. 미국 사람들 브로콜리 생으로 먹어요. 브로콜리 생으로 먹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생으로 먹어? 벌레도 많다는데. 오 이거 뭐야? 생으로 먹어요. 저 생으로 먹어요. 맛있어요. 자, 개한테 브로콜리 덩어리 주고 상치 덩어리 줘보세요. 뭐 먹나? 브로콜리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고기 씹듯이 엄청 맛있게 먹어. 익은 거 줘봐. 잘 안 먹어. 생으로 줘봐. 엄청 잘 먹어요. 그런 동물들도 아닌데 사람만 몰라. 생으로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걸 같이 먹으려면 갈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스무디 방법을 이제 나눠드릴 건데 거기에다가 브로콜리, 케일, 샐러리, 홍당무 뭐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다가 바나나 한쪽 넣고 키위도 한쪽 넣고 해가지고 오렌지 주스 타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스무디 만들어서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미국 사람이 건강한 이유가 미국 사람들은 야채를 농약이 좀 붙어 있어도 무릎에 대강 흐트러 가지고 모래가 있어도 대강 흐트러 가지고 먹어요. 생으로. 그래서 세포가 지탱이 되기 때문에 튼튼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빈약한 건 그거 다 빼놓고 먹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도 그래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그래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좋은 미네랄이 들어와야 되고 좋은 비타민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방부제 안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한국 사람 원래 반찬 문화가 이제 야채 종류니까 그러면 방부제만 안 먹어도 이건 줄어들 거고 유산균은 좋은 거 많이 먹으니까 많이 발달돼가지고 채워지고 또 좋은 비타민, 미네랄 꽉꽉 들어오니까 세포가 살아 튼튼해지고 그러면 보통 잘못해서 독이 들어오더라도 회복을 빨리 할 수 있고 그럼 염증이 나니까 장기가 안 아플 거고 그게 정리가 되고 간도 건강해질 거니까 독이 안 들어오니까 신경줄 때릴 독도 없고 그러니까 염증이 안 일어날 거고 그러면은 틱이나 ATH나 이거 장 이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우리 아이들이 가진 질병 해소됩니다. 진짜로.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거. 제가 답도 같이 던져드리는 거 아시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지 돼요. 비타민 C. 자, 어린 아이들한테 뭐 하루 9알 먹어라. 그건 뭐 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되도록 많이 먹여요. 국민학생대도 한 6알씩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끼니마다 2알씩. 그것도 안 되면 하나씩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비타민 C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흡수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 C 먹으면 이게 콩팥에 돌 생긴대요. 그러면 안 됐대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됐대요.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그건 이따위 소리입니다. 근거 없는 얘기들이에요. 많이 먹어야지 돼요. 이유를 한 5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실천을 하시는데 같이 하시면 엄청 혜택을 받습니다. 첫째, 비타민 C는 뭐라 그랬어요? 필요한 만큼 흡수가 됩니다. 필요한 만큼. 나머지는 변으로 나가요. 근데 변으로 많이 나갈 정도로 많이 먹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비타민 C는 변으로 나가면서 유산균을 활성화시키고 부패균을 억제시키면서 나가요. 그래서 되도록 많이 먹어야지 돼요. 뭐 비타민 C 많이 오면 안 된다들 하는 거 듣지 마세요. 아예 그냥 쓰레기 같은 얘기야. 괜히 이슈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름 내보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진짜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변으로 나가면서 좋은 일을 합니다. 자, 돼지똥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돼지똥 냄새 안 나요. 애기똥 같이 고소한 냄새가 나요. 돼지똥. 돼지 우리가 지저분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지 돼지똥 냄새 별로 안 나요. 고소한 냄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곱창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기 때문에. 자, 설명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돼지가 먹이를 뭐로 줍니까? 음식 쓰레기 줘요. 우리 매일 밤에 나오는 거, 버리는 거 냄새, 으뜩이니까 냄새가 비에다가 손 닦잖아요. 그러는 거. 그걸 돼지는 먹어요. 그러면 썩는 걸 주기 때문에 그 안에 부패균이나 나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돼지 그걸 먹고 뚱뚱해져. 그럼 우리가 그거 잡아먹어. 돼지 삼겹살 해가지고 구워 먹잖아요. 근데 돼지는 그렇게 더러운 걸 먹어도 똥은 구수한 냄새가 나는 유산균이 가득 찬 똥을 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돼지는 간에서 비타민C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막 갖다 부어둬요. 사람 간은 비타민C를 못 만들어요. 우리 먹어야 되는데 돼지는 간이 비타민C를 막 내보냅니다. 그럼 비타민C가 나오면서 뭐라 했죠? 비타민C 하는 게 유산균을 활성화시키고 부패균을 확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장이 정리가 되면서 유산균이 가득 차니까 그나마 찌꺼기 썩어가는 걸 먹어도 음식이 더 이상 썩지 않고 분해가 돼가지고 흡수해가지고 돼지가 뚱뚱해가지고 크니까 우리가 그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곱창이 아니 깨끗해요. 생각보다 들어온 걸 먹어도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곱창 만들어서 먹잖아요. 우리 언제 들어봤을 때 게 곱창 먹는 얘기 들어봤어요? 게? 못 들어봤죠. 돼지 먹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멋있죠?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어른이니까 끼니마다 적어도 3g씩 하루 9g. 내가 좀 아프다 그러면 12g. 그러니까 12,000cc까지 먹어도 돼요. 더 먹어도 돼요. 할 수 있으면. 근데 저는 이제 한 9g이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먹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제가 관찰해 본 거는 그러니까 333 이렇게 외우기도 쉽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근데 사람 몸에는 비타민C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뇌와 간이에요. 뇌는 우리 몸무게 한 2~3%밖에 안 돼요. 조금해요. 무게가. 근데 우리가 먹는 영양소의 20에서 25%를 얘가 갖다 써요. 뇌가. 그리고 우리가 들여 마시는 산소 있죠? 산소의 20에서 25%를 뇌가 갖다 써요. 무슨 뜻이냐? 에너지를 엄청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뇌가. 산소도 많고 에너지를 많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활성산소는 몸에 나빠요.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고 노화 현상을 줄 수도 있고 엄청 그럽니다. 근데 뇌는 이만큼의 에너지와 산소를 매일같이 필요로 해요. 엄청 많이 돌아가는 기관이에요. 뇌가. 활성산소 나오면 빨리 잡아줘야지. 아니면 뇌가 죽어요. 비타민C가 그 작용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C가 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럼 별로 이제 시간 별로 안 나죠. 그런 거 없다.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관련이 돼요. 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뇌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공부까지 해야 돼. 공부하려면 그냥 에너지. 공부하는 이렇게 보면 진짜 머리가 겨울에 보면 땀이 추추추 나잖아요. 공부 열심히 땀 뚝뚝 나고 그래요. 진짜로. 그만큼 많이 쓰는데 활성산소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걸 보충해 줘야지 얘가 빨리 처리가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뭐죠? 공부도 잘하죠. 집중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가 해소가 빨리빨리 돼버리니까. 공부한다는 게 내가 얼마나 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팔 수 있느냐 그건데 영양가 이게 활성산소가 플러스가 제대로 안 되면은 공부 잘 할 수가 없어요. 졸리지. 여러분 자녀도 공부 잘하게 하고 싶어요? 비타민C 많이 먹여요. 됩니다. 운동도 잘하게 하고 싶어요? 비타민C 많이 먹여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주사는 절대 넣으면 안 돼요. 먹는 겁니다. 비타민C 주사 암 환자가 잘못 맞잖아요. 그러면 암이 폭발해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암 얘기는 다른 얘기니까 그거 어쨌든 자녀 쪽으로 하니까 뇌 비타민C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애들 하면서 별거 이상한 막 뒤집어 먹잖아요.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러면 간에 부담돼가지고 독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독이 쌓이는 거 이거 해소하는데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그게 뭐가 해줘요? 비타민C가 해줘요. 도와줘요. 비타민C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서서히 나도 모르게 애들이 공부도 조금 잘할 겁니다. 진짜로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이들의 집중력을 하는 건데 이제 엄마에 대해서만 한 마디 더 드리고 뺄게요. 더 많은데 여자들은 예쁘고 싶은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굴에다가 화장품을 발라요. 근데 콜라겐도 발라요. 착하게 빠져가지고 콜라겐이 피부로 흡수돼가지고 예뻐진다고 그걸 하는데 콜라겐은 얼굴에 바르는 콜라겐은 어떤 광고를 하든지 상관없이 절대로 흡수 안 돼요. 콜라겐은 절대로 흡수 안 됩니다. 근데 보습작용은 해요. 그러니까 좋아진 것 같아. 근데 흡수 안 되기 때문에 과잉 광고하는 거죠. 우리 콜라겐은 저분자 콜라겐으로 세양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바르면 좋고 하는 건 전부 뻥이에요. 100%.
일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장사를 해요. 먹는 콜라겐 해가지고 우리는 뭐 식물성 콜라겐을 해서 몸에 흡수가 잘 되고 근데 이것도 뻥이에요. 콜라겐은 절대로 흡수 안 돼요. 장으로도 안 되고 피부로도 안 돼요. 콜라겐은 큰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있는 효소가 소화액이 분해시켜가지고 아미노산까지 쪼개야지만 흡수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큰 덩어리 콜라겐이 아미노산을 쪼개지게 되면은 그거는 콜라겐이 아니에요. 그냥 단백질이지. 그래서 어른 할 거 없이 건강하고 싶으면은 하루 계란 3개씩 드세요. 엄마도 그렇게 먹고 아빠도 3개 먹고, 그러니까 애들 가면 계란 한 파씩 먹는 게 하루에. 근데 계란만큼 좋은 단백질 소스가 없어요. 계란 충분히 드십시오. 그러면 그 누군 또 그래. 이거는 뭐 야생에서 키운 계란이 그래서 영양가 높고 이거는 닭장에서 키우기 때문에 뭐 항생제 갖고 어쩌고저쩌고 장사를 합니다. 무항생제 계란 해가지고 닭에 주는 항생제 성분 있죠? 달걀 속으로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냥 드세요. 아셨죠? 괜히 비싼 거 살 필요 없어. 그냥 좀 돈이 남아돌아 그러면 영양소 가치는 좀 높아. 인정. 근데 그냥 계란 드시면 돼요. 싼 거 드셔도 돼요. 매일같이 3알씩. 오케이? 단백질이 있어야지 속에 있는 섬유세포가 콜라겐을 만들어서 우리 몸을 채워주지요. 여자들 걱정하는 뭐예요? 맨날 고생하는 거 가지고 비실비실한데 얼굴 주름 생겨가지고 맨날 뜰 바르면서 막 이러고 오잖아요. 오늘 아침도 구름 바르고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세포에서 빛이 나오는 거 아세요? 포톤이라고 그러죠. 빛이 세포가 쏴댑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빛이 안 나와요. 암 환자들 오잖아요. 빛을 빨아들여요. 보여요. 화장품 발라가지고 얼굴 반짝반짝한 사람이랑 건강하게 얼굴 반짝반짝한 사람이랑 톤이 달라요. 아시잖아요. 그거 채우려면은 비타민C 많이 먹으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비타민C 많이 먹으면서 하루 계란 3개씩 꼭꼭 먹고 꼭 그냥 콜라겐이 모자라다는 것 같다 그러면 돼지 껍질, 족발, 닭다리, 그 다음에 저기 아귀찜 가면 아귀찜 물렁물렁한 뼈 있죠? 물컹물컹한 거 그거 콜라겐 덩어리예요. 그런 거 뺑어치 만큼 드세요. 그래서 안에서 그럼 섬유세포가 콜라겐을 만들어 내보내요. 근데 콜라겐 만들어지는 게 밧줄같이 처음에 주죽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꼭 그물같이 얽혀져야지만 콜라겐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옛날에는 배를 타면 이제 1년, 2년 밖에서 돌았잖아요. 그러면은 괴혈병이 생겨요. 피가 터져가 피가 마르지 않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섬에 들어가 가지고 야채 먹고 과일 먹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다 나아요. 비타민C가 있기 때문에 역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하고 싶어요? 비타민C 많이 먹고 단백질 섭취 충분하게 해서 하루 계란 3개씩 그러면 나도 모르게 펴집니다. 잔주름 없어지고 젊어지고요. 좋아져요. 콜라겐에도 종류가 있어요. 1, 2, 3, 4 종류가 많아요. 콜라겐 주사 잘못 맞으면 큰일 납니다. 어떤 콜라겐은 모양과 이게 다 달라요. 패턴이. 그래서 어떤 콜라겐은 만들어가지고 뼈로 가고 어떤 거는 혈관 만드는 가고 어떤 거는 근육 만드는 데 가고 종류가 다 달라요. 모양과 크기가. 그걸 멋모르고 아무렇게 집어넣어? 큰일 나요. 콜라겐 주사는 절대 꿈도 꾸지 마시고 어떤 유혹이 와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하면 필요한 대로 채워집니다. 자, 이게 콜라겐. 자, 애들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복습이 많아요. 방부제 안 먹어야 되고 밀가루 음식 제대로 안 먹어야 되고 밀가루 너무 좋아한다면 통밀 사다가 갈아가지고 수제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패균이 나오는 썩은 독을 최소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몸이 회복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염증이 해소가 되면은 자 장에 있는 세포들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핍박이 덜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신경줄도 회복을 하고 그러면 증상이 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일어나요. 근데 저희는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님도 빨리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신경세포 빨리 회복하라고, 염증 빨리 없어지라고, 그래서 저희 제품을 권장을 해요. 알파시엘도 권장하고 아미넥스 스튜던트 포뮬러도 권장을 합니다. 드신 분들이 회복이 빨라요. 여기 있는 성분들이 몸의 염증 수치를 확 떨어뜨려가지고 빨리 회복하도록 만들어주고, 혈관이 빨리 회복하도록 만들어주고, 간이 빨리 회복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신경에 가가지고 신경이 빨리 회복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뇌는 만 4살 때 최고의 숫자가 됩니다. 여기 세포가 4살 때, 그 다음에 티네이저 들어가면서 13살 들어가면서 퇴화가 시작이 돼요. 하루에 한 10만 개씩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20대 되면 20만 개, 30대 되면 30만 개 팍팍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60대가 되면 하루에 한 100만 개씩 줄어들어요. 제가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고 이거는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서 치매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애들 걱정을 하니까 지금 뭐 우리 애들이 잘못 먹고 나쁜 거 먹고 해가지고 손상이 많이 죽는 것 같아. 공부도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좋은 스무디, 비타민 C 좋은 거, 그다음에 좋은 야채만 먹이면서 채워주면서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가만 놔두면은 쭉 시간 가면 회복될 거야. 근데 지금 나 당장 급해. 내일 모레가 시험이고 우리 애께 좋은 고등학교에서 이거 뭐라 하죠? 내부 그 점수 내신 점수 올라가야 되고 시험 좀 공부해야 돼. 바빠. 그때 먹는 거야. 그냥 당겨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기다릴 거 없이 투자죠. 그리고 애들이 이제 패턴이 잡혀가지고 하게 되면은 약은 그렇게 열심히 안 먹어도 돼요. 잡혔으니까. 그러면 음식 먹는 것과 요것만 가지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애도 이제 패턴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 애들 커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요? 그러면 튼튼하죠. 여자들, 여러분도 여기 여자가 다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뚱뚱한 친구들 있잖아요. 날씬해야지 시집도 잘 간다 그래가지고 막 살 빼잖아. 근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 도와달라고 오잖아요. 그럼 너무 불쌍해. 영양실조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온갖 질병이 다 있어. 그러면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 해라 하면 회복은 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기분이 쫙 깔리면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해제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 자, 그러면 이제 큰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세포가 충분히 영양 보충이 되지 않고 핍박을 여러 받게 되면은 세포가,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연결고리가 골고루 다 잘 퍼져 있어야지 돼요. 근데 영양결핍에다가 여러 가지 핍박받잖아요. 그러면 10개 줄이 퍼져 있어야 되는데 9개, 8개, 5개 이렇게 숫자가 충분히 안 돼요. 그러면 정보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동장애만 나오는 거 아니고 공부장애도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아주 기본 그러니까 과학은 상식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 빨리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저희 제품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신경 세포는 벌써 자기가 가지는 이게 정보가 입력이 돼 있어요. 난 여기 가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되고 가서 이렇게 되고 입력이 돼 있어요. 신경 실험을 할 때 그걸 중간에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도록 이제 영향을 주면은 옛날에 있던 패턴 있죠. 그대로 쫓아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그게 신경세포예요. 정보를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영양결핍에다가 이런 나쁜 사건이 있으면은 가지 못하고 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충분히 되지 못하고 얘네들에게 독소도 제거하고 영양 보충해주면 자기 길을 찾아가요. 그래서 충분히 패턴이 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저희 제품이에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자, 저도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많은 환자들, 학생들 다스리고 케어를 해주니까 기록이 있지만 저도 또 다른 그룹이 있거든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게 돼? 어른도 돼요. 어느 진주에는 권사님 아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번 낙방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저희 걸 먹어요. 비타민C 먹이 지금 나눠드린 거지 합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전기 1등 할 것 같아. 자신만만하게 와요. 절대 그런 소리 해본 적이 없어. 학교 다니면서도 그 얘기가 틀려요.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잡힐 수 있어요. 이게 됩니다. 또 부산에 있는 저기 어떤 학생도 목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 오는 거예요. 근데 부산이 옛날에는 난 부산이 좋아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나 서울 갈래. 공부에 자신이 붙은 거예요. 얘가. 이게 돼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반이에요. 거기서 2학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된다는 얘기예요.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지금은 틱이 있고 ADHD라 그러고 뭐 자폐증 어쩌다 그러는데 하세요. 회복됩니다. 왜? 원인이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얘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시간 좀 걸릴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받은 게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도 그렇고 얼마나 얘가 불량식품 먹어서 이런 거 누적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게 노력 없이 되는 거 없어요. 그만큼 해야 돼. 그렇지만 생각보다 엄청 빠른 숫자로 회복을 하는데 열심히 할수록 점점 더 막 생겨요. 좀 전에 메시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는 저 자폐증인데 이제 100%다 났어요. 그게 작년 얘기였어요. 아프다는 게. 근데 지금 돼요. 아셨죠? 자, 요거 답을 주십시오.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뒤에 보면은 쭉 넘어가면은 자 이거는 미원이고 미원도 줄이시고 미원은 excitotoxin이라고 해가지고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장세포 신경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먹게 만들고 배부르는 걸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신경을 마비시켜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원 많은 거 잘못 먹으면 식곤증 오잖아. 뿅 이렇게 자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원 있는 거 되도록 빼시고 원래 미원이라면 안 된대요. 상품명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원, MSG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 끝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자 여기요 사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혹시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먹죠? 여러분도 먹죠? 먹으면 안 돼요. 진짜로. 저 뒤에 뭐가 있어요? 보면은 수크렐로즈라는 게 있고 설탕 제품, 아스팔템이 있고 그래요. 요거 두 개 들면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스테비아도 먹으면 안 돼요. 왜? 스테비아에 대한 공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탕 드세요. 설탕 먹으면 적어도 에너지라도 돼. 나머지들은 전부 쥐약이에요. 근데 아스팔템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바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먹게 되면 뇌 속에 물주머니 생겨요. 순회증 걸려요. 치매 증상 와요. 100% 아스팔테임. 근데 최근에 발표된 거 발암 물질이야. 근데 제로콜라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수크랄로즈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크랄로즈 하나 더 나쁜 게 더 치명 더 나쁜 게 또 있어. 장누수를 일으켜요. 자, 저희 프로그램을 잘하고 야채도 먹고 잘하는데 스크랄로즈가 들어있는 걸 마셨다. 그러면은 장 속이 원래 꽉 채워가지고 똥만 내보내야 되는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장누수라는 게 구멍 난 거 아닙니까? 그럼 똥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핏줄로. 그게 몸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짓을 왜 해요? 몸에도 안 좋은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로라고 어쩌고 써 있는 거 있죠. 제로 캘러리라는 거 절대로 끊으십시오. 제발 제발 제발. 제가 이 얘기를 20년 전부터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 지난번에도 왔을 때 했어요. 근데 안 들어. 자, 제발 끊으세요. 특히 우리 애들 위한다면 내가 안 마시면 애들도 안 마시니까 설탕 먹어요. 괜찮아요. 그거는 에너지라도 쓸 수 있지. 아니에요. 제발. 아셨죠? 제발. 이게 뭐야 이게? 마케트 가지고 그다음에 어른들 또 맥주 괜찮은데 소주 마시잖아요. 소주에 전부 아스팔테임, 전부 스크랄로즈야. 어우, 비싼 술 드세요. 비싼 술. 양주 드세요. 그런 거 없는 거 찾아가지고 양주도 싼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보드카 사가지고 물 타서 드시든지. 거기는 거 안 들어있으니까. 아니 한국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스스로 뭘 망가뜨리면서 삽니까? 아셨죠? 꼭 뒤에 까보시고 하세요. 술 마시는 건 나쁘죠. 술 많이 마시게 되면 뇌가 정지가 돼요. 피곤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뇌 건강한 뇌는 돌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이냅스라 그래가지고 그게 많을수록 뇌신세포가 활발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스팔타임 먹고 스크랄로즈 먹고 뭐 술 마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숫자가 줄어요. 그러면 세포가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정보 흐름이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보 되는 거죠. 한국 사람도 40대부터 치매 환자 얘기하잖아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40대 치매 현상 나타나서도 안 돼요. 한국 사람 나타나요. 왜? 첨보 스크랄로스 아스팔템 잔뜩 들어있는 소주 마시고 맨날 그러니까 맨날 밤. 아유 그러면 안 돼요. 나 죽을 일 왜 해? 한국 사람들만 술을 막 원샷 하면서 인스타 불성 될 때까지 마시는 거 아세요? 미국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 양 딱 있으면 그거 끝까지 지켜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제발 제로 이거 스크랄로스, 아스팔테임 그런 감미료 들어있는 거 있죠. 드시지 말라고.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절대로 배제하십시오. 오늘 집에 있어요. 아까워요. 그냥 버리세요. 제발. 제발. 껌에도 이런 거 있어요. 껌에도 보면 수크랄로즈 들어있어. 껌도 씹으면 안 돼요. 제발. 어린 아이들이 장누수가 있어가지고 피똥 흘려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랬기 때문에 물려받아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근데 저희 프로그램은 나요. 회복합니다. 근데 엄청 노력이 필요해요. 왜?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방부제 안 먹어야 되지, 밀가루 음식은 안 먹어야 되지, 그다음 먹기 싫어하는 야채 갈아 먹어야 되지, 그것도 비타민 C 먹어야지, 거기다가 이상까지 약도 주지, 그러는데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도 많이 갖고 얘기 풀려면 한 5시간 더 풀 수 있는데 차근차근히 여기까지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자 질의응답 끝내요? 자 그러면 자 질문 몇 개 받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큰 질문 상담할 때 받아요? 질문? 가셔야 될 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질문하시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모임이 되면 불러주세요. 제가 가서 나눠드릴게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시간이 몇 시예요? 그래요. 네.